2019년 1월에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는 생애 첫 2달을 정맥주사 튜브에 플라스틱이 들려 쓰여서 원했습니다. 주위에 그 장비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자신의 몸에도 스며들어 있을 내분비의 결합물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미국 생물학자 피터 마이어스 박사다. 그는 말하기를 이 일은 우리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생명을 구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플라스틱과 생명을 앗아가는 플라스틱 사이의 엄청난 격차가 병원만큼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은 없다. 1970년대에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플라스틱은 정말로 마법의 재료이자 모든 것에 쓰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것이 오염을 일으키고 내분비 결합물질을 옮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프랑스 샹트 지역 앙글렘 병원의 내과 강셀 박사는 지난 50년간 재사용에 가능한 장비들이 점차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로 된 일회용으로 바뀌는 것으로 목격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적으로 유행한 의료보호 장비들의 수요 증가와 함께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시켰다. 분석가들은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플라스틱 시장이 1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폴리머 생산량의 2%가 이 분야에 쓰인다. 인공호흡기 혹은 비접촉 체온계 무엇보다도 장갑, 마스크, 주사기 같은 일회용품 수요가 증가하여 이 분야의 수익은 2020년 250달러에서 1년 만에 300억 달러 가까이로 늘어날 예정이다. 세계 인구 노령화, 인구의 도시 집중화, 인구 보철물 개발의 덕을 보며 이 시장은 10년 안에 쉽게 2배가 될 것이다. 전리가 없는 환대를 받는 이 성장의 수혜자들은 다우, 사회과 등등등등 열소독기에 대한 현대식 고압 멸군기까지 플라스틱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병원에 들어와 차츰 자리를 잡는다. 1970년대 초에는 주사기와 바늘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기를 소독해서 사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 병원 곳곳에서는 의료기기 소독을 위해서 사용하던 건식 열소독용 미니 오브 자리를 내주었는데 주로 전기를 사용하는 멸군 방식의 고압 멸군기였다. 수술실과 병실, 직원 식당에서 재사용 가능한 장비들이 일회용으로 본격 대체된 것은 최근의 30년간의 일이다. 가볍고 다용도인데다가 매우 저렴하고 질 높은 거리로 보정할 수 있으며 또 사용하거나 버리기도 쉬우니 플라스틱은 온갖 걸리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일어난 여러 차례의 보건 위기가 에이즈, 크로이츠펠드, 야코프스 변종 광우병 일회용품으로 전환을 가속화시킨다. 보건과의 관련성이 있건 없건 간에 이러한 병리들은 극도의 공포를 유발하고 보건 서비스 종사자들이 소독에서 재사용하던 물품들을 버리고 일회용품 제품들을 선호하도록 몰아간다.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998년에서 93년 사이에 파리에서 스포츠 클리닉의 환자 60명이 병원 내에서 감염된 일이 발생했는데 특히나 수술 도구들을 충분하게 살균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 사건은 97년에서야 명명백백히 원인이 규명되고 보건부는 이를 계기로 살균에 대한 명령을 강화하게 된다.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현장의 의료진들은 일제히 일회용으로 들어서고 많은 병원의 소독실을 폐쇄하게 이른다. 기업들은 이 틈을 파고들어서 감탄에 맞지 않는 의료인들에게 새로운 일회용 기구들을 줄줄이 선보인다. 폴리에스테나 폴리프로필렌 성분의 합성 섬유 의혹들 혹은 수술용 바늘 홀더 금속 가위 압박 붕대가 든 멸봉 멸균 봉합 세트까지 등장한다. 이런 키트는 의료진이 그 중에서도 단 하나의 기구만 사용하더라도 결국 키트 전체를 폐기한다. 앙글렘 병원의 강셀 박사는 처음에는 이런 플라스틱 혁명에 매료되었으나 사료 낭비와 넘쳐나는 쓰레기통, 특히나 오염된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수술실의 쓰레기로 하며 점점 더 불편해졌다.
해협 건너 영국에서 같은 고민에 빠진 그의 동료 첸텔리자는 시간을 내어서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일반적으로 절제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장치들을 하나씩 세워보았다. 조사 결과는 100일 조각이다. 기구 자체와 플라스틱 외에도 기구를 보호하는 포장재까지도 계산해 넣어야 하는데 포장재는 때로는 기구보다도 2~3배까지 많으며 무게도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재 의료기 포장재의 시장 규모는 의료용 플라스틱 시장을 넘어서고 있다. 리장 박사는 수술에서 새 해부 탈정을 처치할 때 플러그 하나를 사용한다. 폴리보들렌으로 된 1.5g 무게의 이 작은 마개가 PVC 병원에 있었다. 세계적으로 병상 하나당 하루 쓰레기 양은 5kg 정도로 추정하는데 플라스틱이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경 피해가 없는 보건의료 걱정하며 이렇게 말한다. 병원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종류가 너무 많아서 판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나피오스카는 의료 분야에서 생태 발자국을 처리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나피오스카에 의하면 의료용 플라스틱 중에서 30에서 50%는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유럽 당국들이 제조업체에 암암리에 승인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이 폴리머 혼합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이런 재활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게다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어쨌든지 의료 폐기물 재활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는 의료 폐기물에 포함된 플라스틱 가운데서 실제로 재활용되는 부분은 5% 미만이라고 계산했다. 버달레이트, 남성부림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버달레에 대해서 좀 더 천천히 살펴볼까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비스페놀처럼 이 물질도 거대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버달레이트는 일부 약품과 화학품에 쓰이며 예를 들면 매니큐어가 벗겨지는 것을 막아주거나 향수가 좀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해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물질은 PVC에 사용이 된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발명된 이 폴리머 PVC는 특히 건설, 포장, 전기, 장비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생산량은 2018년에 4,400만 톤이고 2025년에 6천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간 4% 증가율이다.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가공하지 않은 PVC는 런던에서 이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스 들어가는 화학 첨가물을 넣어야 한다. 버달레이트는 플라스틱이 화학적으로 묶여있지 않아서 쉽게 스며나와 환경과 인체에 침투할 수가 있다. 달레이트. 하지만 이런 제한 조치는 전면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2020년 7월부터 유럽에서 DHP를 포함한 4가지 버달레이트는 그 농도가 중량의 0.1%를 초과하면 금지되었는데 이 제한 조치도 장난감 대량 소비재에만 적용이 된다. 최전선에 있는 미숙아들, 버달레이트는 확실히 의료기구가 더 유연해지도록 해준다. 이런 단단한 기구에 의해서 상처 위험을 훨씬 낮추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더 쉽게 다룰 수 있고 동시에 환자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치료상의 이점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특히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그렇다. 1960년대에 비닐로 된 혈액 주머니가 보편화되면서 PVC는 미국 그리고 이후에 유럽에서 혈액을 모으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을 의사들이 인지한 것은 2004년부터였다. 10년 뒤 영국 신생아 치료 서비스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호흡기를 난 미숙 아들은 건강한 아이들보다도 4,016만 배나 더 높은 비율로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도 미국 화학협회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논노첼의 링거에 사용하는 의료용 팩트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플러스틱 유럽의 답변은 확고하다. 의료용 팩은 대부분이 PVC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불확실성으로 화학적인 반응이 없는 안정된 소재이며 내용물이 서지도 않고 접합도 매우 간단합니다. 옮겨가는가 옮겨가지 않는가. 혈액팩에 대한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플라스틱 유럽이 PVC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내세우는 논거 가운데 하나다.
DEHP는 혈구들을 안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산업계 주장이 틀리지 않지만은 건강환경연합이 설명하듯이 이 환대받는 효과는 겨우 1985년에야 발견되었으며 혈액에 폐액에 필요하지 않은 DEHP 우발 작용일 뿐이다. 포털레이트가 점점 더 비난이 거세지자 불필요한 걱정과 혼란을 쓸어버리기 위해 미국 화학협회는 웹사이트에 식품 용기적 포털레이트에 대한 허구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페이지 하나를 열기로 결정했다. 나 자신도 과학자님으로 보장제의 의해서 식품 오염 전문가인 제인 윙케이에게 이 페이지 내용과 서술된 모든 논거들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보았다. 그녀는 웃었다. 그저 웃었다. 이 사람들 매우 과학적인 것처럼 보였지요. 코로나19 팬데믹의 등장이라. 근데 어떻게 포털레인으로 만든 일회용 마스크가 팬데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을까? 더 역사학자는 합성 섬유로 된 마스크가 전통적인 면 마스크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당시 연구들은 업계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폭로한다. 습관을 바꾸게 하다. 왜 안 되겠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된 이로 인한 보호장비 부족이 어떤 변화를 촉진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효과를 유지하려면 몇 시간 사용만 해야 한다는 수술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를 예를 들어보자. 세계국에서 FFP2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결론은 제조사의 지침과는 달리 마스크를 여러 빨아도 되고 또 혹은 간혹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되는 기간인 며칠 동안 그대로 놔두기만 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보건 위기는 벌써부터 습관을 갖고 있다고 환경 피해가 없는 보건 의료의 나피오스카는 인정한다. 엄청난 분기 현상에 직면해서 병원들은 재사용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회용 기구들을 내부에서 승인한 소독 절차를 거쳐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벨기에가 그런 경우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하고 있지만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에 일회용 마스크는 점수를 좀 잃었다. 2020년 봄 환경 피해가 없는 보건의료는 다수 일회용 마스크가 아마도 가부라 화물로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라이팬에 쓰이는 이 물질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소각 위험한 배출은 세계적인 팬데믹은 또 다른 문제의 베일을 벗겼는데 2020년 3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의료 폐기물, 특히 일회용 쓰레기 처리 문제가 그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감염된 폐기물의 80%는 소각되고 나머지 20%는 통상적으로 처리된다. 즉 오염 제거에 파쇄되는 것이다. 호응이 부족한 의료인들, 유럽에서는 일반 대중이 점점 더 플라스틱의 유해한 작용을 의식하고 있는 반면에 의료인들은 플라스틱 소비 범위와 이를 줄이려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의료 전문단체는 지적한다. 가격에 관해서도 일회용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장기적으로 재사용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확인된 의료 폐기물 관리는 특히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유해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톤당 800유로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 쓰레기보다 7, 8배나 비싼 수준이다. 문제는 병원 구매부서가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다고 카른코 박사는 말한다. 문제는 우선적으로 보이는 비용입니다. 즉 돈이 얼마나 드느냐는 거죠. 이에 대한 방침도 오직 하나죠. 더 저렴하게 하라. 폐기물과 환경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의료 산업, 우리 독립성, 우리 환경에 대한 보호 비용을 계산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700km 떨어진 앙골렘에 있는 캉셀 박사는 신정이 접근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유리 주사기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나에게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인정한다. 그 대신에 많은 사람에게 가능해 보이는 것은 적어도 유리된 젖병과 빨아 쓰는 기저귀로 바꾸는 것이다. 아기 한 명의 생후 몇 년간 소비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약 1톤에 달한다. 생후 몇 년간 소비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1톤에 달한다. 아이 한 명당. 엄청나네요. 8장에서 재활용 기저귀에서 신기하더라. 약속은 그것을 민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플라스틱 산업계가
그들이 숭배하는 물질의 재활용을 장려하기로 결정하며 만들어낸 계획이다. 플라스틱 전쟁. 재활용 완벽한 명분. 대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988년 플라스틱 산업회는 기발한 작성을 한다. 플라스틱으로 된 모든 제품에 세계의 화살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붙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70년 열린 디자인 공모전에서 이수산 학생이 권한 재활용 공식 마크로 활용한 것인데, 동명의 독일 수학자를 그리기 위해 디자인된 메비우스 띠와 매우 비슷하다. 로비안테가 삼각형 내부에 해당 합성 소재를 식별할 수 있는 1에서 7까지 코드를 표시했다는 점이다. 이런 배터리는 고밀도 폴리에스틸렌 등등으로 해서, 하지만 오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표시를 믿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재활용 장려 캠페인은 쓰레기 반대 단체에서 20년 전에 시작이 된 캠페인의 메아리가 확실하다. 1970년 미국인들은 기억에 남을 만한 TV 광고를 하나 접하게 된다. 바로 울고 있는 인디언이다. 광고에서 미국 인디언 복장을 한 배우가 노를 저으며 카누를 타고 간다. 그 11회에서는 재활용되지 않는다. 울고 있는 인디언 광고 후에 20년이 지나 산업계는 그들의 주장을 약간 수정한다. 소비자는 포장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뿐 아니라 재활용에 할당된 적절한 곳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임무는 당시의 고형 폐기물 처리위원회를 이끌었던 로널드 리즈모에게 맡겨진다. 통계도 다르지 않다. 195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외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약 70억 톤 가운데 오직 9%만이 재활용되었고,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대부분 매립 또는 자연에 버려진다. 79% 자연에 버려진다. 그러네요. 산업계에서는 늑장을 부리는 전략은 옛날 이야기로 장담한다 맹세하건대 이제는 진짜고 말이는 결국 행동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매년 재활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100% 재활용과는 거리가 멀다. 재활용.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약속. 2018년 10월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250개가 넘는 기업들은 언론은 이런 논리로 인해서 큰 수혜를 누리며 동참했다. 하지만 많은 비정부 기구가 이런 앨런 웨가드의 주도적인 역할을 점차 비판한다. 익명을 요구하는 벨기에 한 전문가는 이런 플라스틱 기업들에게 건네는 무관이 치부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반기를 든다. 약속은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하지만 기업계의 다짐을 지키도록 어떤 강요도 하지를 않는다. 젠들에게 앨런 웨가드 재단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반응을 보인다. 재활용 여전히 유효하다. 재활용을 옹호하는 기업가들의 이런 메시지는 매우 악의적인 것입니다. 보건과 환경 문제를 다루는 단체 환경나타생 생고태는 이렇게 대응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 물질이 무엇이건 간에 유독성 플라스틱이 시장에 출고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플라스틱은 재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지만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런 플라스틱 산업계가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팔려고 한다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게다가 제재를 피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기업들은 잘 알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서 스페인 산업계의 어두운 음모. 재활용 소치는 업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재활용이 허가가 있다고 믿도록 속임수를 쓰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스페인 단체에서 로비를 통해서 이 단체는 너무나 막강해서 보조금 제도를 옹호하던 발렌시아주의 책임자를 파면하도록 선동하는 데 성공했을 정도이다. 보증금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 보증금 제도로 새 보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특정한 PET를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오랫동안 이 제도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미국에서 71년 오레곤주가 처음으로 공정보증금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에 80년대에도 주를 따랐다. 하지만 87년 이후에 오직 하와이만이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모든 폴리머가 재활용되지 않는다. 재활용을 허점 가운데 하나는 전체 플라스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특정 플라스틱에만 그렇다는 것이요. 재활용, 자주 남용되는 문구. 그림에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운영 중인 327개 재활용 센터 중에서 단 1%만이 플라스틱 식기나 접시를 받고 뚜껑과 병막에는 3% 그리고 톱니바퀴에 끼어들어가 분리기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비닐봉지는 4%만이 받아주고 있다. 미국이든 세계의 다른 곳이든 궁극적인 약속은 이 단어 속에 있다. 화학적인 재활용. 이런 완전한 선을 이런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을 무한히 재활용하는 마법이 힘을 갖게 되는 방법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 70년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70년째 신화로 남아 있다.